의식의 동시성 합본 1. 칼 융의 동시성, 우연을 넘어선 의미의 메아리에 의해 삶에서 가끔 특별한 우연을 경험한다. 어떤 사람을 강하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연락하는 순간이거나 또는 문제에 골몰하던 중 우연히 접한 대화나 책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순간들이 간헐적으로 일어난다. 대체로 이런 현상을 신기한 우연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칼 융은 이를 동시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동시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이 인과적 연결 없이도 의미 있게 맞닿아 벌어짐으로써 과거의 의식이나 잠재적, 내적인 것이 현실적으로 일치되어 의미 있는 일치의 현실화가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다. 칼 융은 이런 동시성을 비인과적 연결 원리라 했다. 말하자면 명확한 인과 관계가 없음에도 여러 사건이 약속한 듯 동시에 일어나 의미를 주는 현상이다. 한 남자가 꿈에서 황금 풍뎅이를 본 뒤 실제 치료 중 그 벌레를 마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꿈과 실제 사건은 직접적 인과성이 없으나 그는 깊은 의미로 각인된 것이었다. 이처럼 동시성의 핵심에는 무의식이 있다. 특히 인류 공통의 집단 무의식과 그 안의 원형이 작용한다고 보았는데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외부 세계와 연결된다. 내면의 심리 상태나 갈등 혹은 의식하지 못한 욕구는 외부 사건에서 상징적으로 반영된다. 외부 사건은 단순 대상이 아니라 내면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며 이런 사건들이 서로 맞물려 의미 깊은 패턴을 이룬다. 이처럼 물리적이거나 의식적 활동의 일치화라는 동시성의 개념은 인간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하거나 삶의 길을 현실화한다는 것이긴 하다. 다만 이런 동시성이 일반화하거나 혹은 자주 일어나는 현실적 사건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탁월한 영감을 준다는 것도 확실해 보인다. 이는 인과율을 넘어 세상이 보다 깊게 연결된 무의식 혹은 의식 아니면 영적인 종교적 영역의 바탕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뜻한다. 단순한 우연 이상의 의미를 담은 이 현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의 경계에 대한 오묘함을 인지하게 된다. 이 물질 양자역학, 양자요동에서 비어있지 않은 공간의 역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견고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나무, 돌,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분명 단단해 보인다. 그러나 이 물질을 더 작은 단위로 쪼개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미시 세계인 양자역학의 물리적 오묘함이 펼쳐진다. 고전 물리학이 주장하던 결정론의 엄격한 질서와 달리 양자역학은 확률과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비물질적 잠재성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 양자 세계에서는 입자가 동시에 여러 장소에 중첩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멀리 떨어진 입자들이 서로 텔레파시처럼 즉각적 영향을 주고받는 양자 얽힘 현상이 있어 기존의 물리적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 또한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불확정성 원리가 작용한다. 이런 양자적 특성들은 물질이 고전적 단단한 알갱이가 아니라 파동과 입자의 이중적 잠재성임을 암시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양자요동이다. 흔히 빈 공간이라 생각하는 진공조차도 사실은 텅 비어있지 않고 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에너지와 입자가 순간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소멸하는 요동이 일어난다. 마치 끓어오르는 물처럼 이 허공은 수많은 잠재 에너지와 입자가 생성 소멸을 반복하며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 양자 요동은 무에서 유가 창발하는 듯한 역설적 상황을 보여준다. 물질의 근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견고한 실체가 아니라
얼핏 비어있는 공간 속에 숨어있는 비물질적 에너지와 가능성임을 발견하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 비물질적 잠재성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는 물질이 특정 형태를 갖기 이전에 존재했던 아직 나타나지 않은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잠재성 자체가 우주의 근본적인 실제일 수 있다는 사유로 이어진다. 이 기묘한 양자 세계의 원리는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빅뱅과 맞닿아 있으며, 양자 요동이 우주 초기 물질 생성에 어떻게 깊이 관여하는지 탐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계의 시작과 존재의 근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물질의 기원인 빅뱅과 양자 요동에서 창조된 물리적 이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대한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현대 우주로는 약 139억 년 전 극도로 작고 뜨겁고 밀도가 높은 특이점에서 폭발적으로 팽창해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다는 빅뱅 이론을 가장 유력한 정설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창조의 서사 뒤에는 미시 세계의 신비로운 현상인 양자 요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주 탄생 직전 극미세 상태는 고전 물리 법칙이 적용 불가능한 양자역학 영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는 진공 상태에서도 에너지와 입자가 순간적으로 생성되고 소멸하는 양자 요동 현상이 존재한다. 양자 요동은 우주 탄생의 씨앗으로서 인플레이션 이론의 핵심 개념으로, 초기 매우 작은 양자적 불균형과 요동이 초고속 팽창 과정에서 급적으로 증폭되면서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은하를 포함한 거대 우주 구조의 초기 틀을 형성한 것이다. 즉, 지금 우주를 이룬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한때 텅 빈 진공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던 양자적 잠재성에서 비롯된 역동적 산물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무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공허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낳는 깊은 잠재력의 저장소임을 시사한다. 이런 면에서 빅뱅은 겉보기에 비어있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창발하는 역동적 창조성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즉, 물질의 근원은 고체 덩어리가 아니라 가능성의 장이라는 혁명적 인식을 낳게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전통적인 자연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어선 우주의 근본에 관한 근원적 사유와 영적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이 경이로운 양자적 창조성은 앞으로 탐구할 의식이라는 미스터리와도 연결되며 물질 세계를 넘어선 깊은 존재의 이해의 문을 여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양자 요동에서 우주의 거대한 역사로 이어지는 이 과정은 우리에게 우주와 삶의 본질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희망을 제공하며 무한한 경외심을 일깨우게 한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 4. 우주의 시작과 물질의 기원에서 빅뱅과 양자 요동적 이해. 현대 우주로는 약 139억 년 전 특이점이라 불리는 극도로 작고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우주가 폭발적으로 팽창해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는 빅뱅 이론을 가장 유력한 가설로 제시한다. 이 거대한 우주 창조 서사의 근저에는 앞서 말한 미시 세계의 신비로운 현상인 양자 요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빅뱅 직전 극미세 우주 상태는 고전 물리 법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양자역학적 영역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런 무한히 작은 공간에서도 진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와 입자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양자 요동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주 초기 모든 에너지가 극도로 응축된 이 시기, 양자 요동은 우주 탄생의 핵심 씨앗으로 기능한 인플레이션 이론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작은 양자적 불균형과 요동은 인플레이션 시기 초고속 팽창 과정에서 증폭되어 우리가 오늘날 관측하는 거대 우주 구조인 은하와 은하단을 형성하는 종자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한때 텅 빈 진공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던 무작위적 양자 잠재성의 끊임없는 요동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열린다. 이런 과학적 이해는 물은 과연 진정한 무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허공처럼 보이는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비물질적 잠재성이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빅뱅과 양자 요동은 우리가 물질이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잠재적 가능성의 장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 혁명적 시각은 우리가 평소 경험하는 고체 물질 세계의 기원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며 경이로운 양자적 창조성은 다음 탐구 대상인 의식이라는 또 다른 신비로운 현상과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우주와 존재의 근본을 탐험하는 이 여정은 과학과 철학을 넘어 영성이 어우러지는 광대한 장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5. 물질과 뇌에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내는가? 인간은 분명 의식적인 존재임이 명백하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또한 미래를 꿈꾸고 과거를 기억하는 나라는 주관적인 경험을 가진다. 하지만 이 모든 의식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에 관한 질문은 여전히 심오한 과제로 남아있다. 현대 과학은 의식이 수십억 개의 뉴런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전기화학적 신호들이 신경계를 통해 끊임없이 정보를 전달하고 뇌에서 재처리 과정을 거쳐 자아, 즉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신경과학은 뇌의 특정 부위가 기억, 감정, 언어 등 다양한 기능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뇌 촬영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거나 느낄 때 어느 영역이 활성화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해졌다. 그러나 이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뉴런의 활동이 빨간색을 보는 느낌이나 사랑에 빠지는 감정 같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질적인 의식 경험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는 여전히 난제다. 철학자 데이비드 찰머스는 이를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 명명했다. 뇌의 정보 처리에 대해서도 양자역학적 측면에서 드러난 물질의 미묘한 특성인 중첩과 얽힘, 현상이 의식 본질과 관계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학자는 뇌 내부 미세 소관에서 양자역학적 현상이 일어나 의식과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가설 단계에 머물러 있다. 주류 신경과학계는 뇌의 거시적 복잡성이 의식의 주된 메커니즘이라 본다. 더욱이 미시적 양자 현상이 의식을 완전히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 세계에 물리적 영향을 미치거나 동시성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물질인 뇌가 의식이라는 비물질적 정신 현상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양자역학적 관점으로 우주의 근원을 탐구해도 나라는 의식은 여전히 신비와 경외를 불러일으킨다. 이 간극이 메워질지 아니면 두 실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존재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인간 의식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신적 의식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